그때는 어, 그 아파트들이 이게 신도시인데 아파트들에서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은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좀 더운 때는 시민문화회관으로 다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어, 시민문화회관이 어떤 그 놀이공간, 뭐 아이들 뭐 야구 놀이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줄넘기 뭐 이런 거 부모들이 또 이렇게 배드민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얘가 약간 굉장히 북적거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차는 그때 뭐 그 안에 못 들어왔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가간에 저녁 식사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많이 놀고 이렇게 붐비는 그런 장소였죠.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어린이날 아니면 이제 특별히 좋은 그 인형극 같은 거, 백설공주 뭐 이런 거, 피터팬 이런 거,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줄이 얼마나 많이 섰는지 제가 그 가게가 그 옆인데 그쪽까지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중고 때 그때 행사가 있다면 거기서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중학교 축제, 2002년 월드컵 응원 이런 것들을 다 시민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전시회, 엄마가 서예도 하셨었고 꽃꽂이도 하셨었는데 그런 전시를 그 지하 전시관에서 하셔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때는 주차장에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 위험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괜찮은 공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 고등학교 때 시민회관밖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옆에 건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오케스트라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허설 하는데 방해 안 되기 위해서 2층 객석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리허설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사실은 악기를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게 좀 저랑 동떨어진 그런 세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제가 그 공연장에서 음향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회관이 사실은 그 근처에 예전에는 큰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선 거잖아요. 그 내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외부에서 여름철에 그 계단이 이렇게 꽤 넓게 있거든요. 거기서 여름철이나 봄철 되면요.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쉬시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인원은 그대로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음향 한 명, 조명 한 명, 무대 한 명.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저 젊었을 때고요. 또 젊은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하고 되게 날 새면서 맨날 같이 거기서 짜장면 먹으면서 연극 같은 거 그런 거는 거기서 거의 날 새면서 거의 맨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군산의 그 시민문화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신축되기 전에는 전부 어지간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품 예술인들, 작가분들의 전시도 전부 다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좀 향수 어린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마담들, 다방에 있는 마담들이 큐레이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마담들이 그런 걸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 어떤 그 작품의 성향이라든가 작가의 성향이라든가 역사 이런 것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그다음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눈높이가 조금씩 높아지고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눈높이가 이제 높아지면서 많은 것을 이제 많은 분야에서 그 뭔가 그 목마름
아쉬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서울에 한 번씩 가면 꼭 그 동숭동 뭐 이런 좀 그런데 동숭동 같은데 가서 문화 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분위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연극 공연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다 이런 걸 보고 사진도 찍고 말이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그 사진 작가라든가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울은 그렇게 있는데 군산은 다 망해서 하니까 아쉬웠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88년도 이때 이제 그 시민문화 이거 생긴다고 이렇게 하니까 꼭 저를 위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거기 집착을 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환영했고 거기 처음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보통 한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런 이 전시하는데 너무나도 꿈만 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96년도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합창부가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합창부 단원으로 또 이제 메인 피아노를 하는 언니 이제 보조를 하면서 같이 정기 음악회를 준비해서 그 무대에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무대가 이제 뭐 합창 전곡이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있고 또 뮤지컬을 공연을 했던 무대들도 있어서 이제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대기 순서표를 보면서 또 그 줄대로 서야 되잖아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맞춰보고 또 그 커튼이 되게 장 커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까맣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펄럭일 때마다 뭐 났던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종종 걸으면서 아이들이 막 뛸 수는 없지만 종종 좀 발끝을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밖에서 이제 막 환호하고 박수 소리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다 보면 또 엄마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근데 엄마는 항상 이렇게 되게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틀릴까봐 실수라도 할까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그냥 제가 너무나 당당하고 도도하게 나와가지고 연주하고 쏙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떨리는 것만큼 또 잘하고자 했던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희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들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게 그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공연을 2001년도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탕류라는 작품을 공연을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시민문화회관이 큰 극장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에서 일단 소리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배우로서 무대에 섰을 때 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배우 같은 경우는 무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포켓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좀 편하거든요, 동선들이. 근데 포켓 공간도 넓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당시는 저희가 무대 셋업을 저희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래서 탕류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집 한 채가 지어졌어야 했어요. 그 초봉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들어와야 했었고 또 초봉이가 다녔던 재중당이라는 약국도 하나 만들어져야 했었어요. 그래서 무대 정면에는 저희가 실제로 지붕만 빼고 나머지 골격들은 나무들을 사서 저희가 직접 마루랑 만들기도 했고 재중당 약국 역시도 저희가 창문이랑 그 틀거리를 다 만들어서 무대 세트를 세웠죠. 저희는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아침부터 가서 셋업을 해야 하는데 이 셋업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거의 12시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12시까지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는 당직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빌려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관 시간이 딱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 저희가 막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세트를 더 많이 좀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기억들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연인지는 몰랐지만 항상 거기 공연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한지는 몰랐지만 그 추억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군산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추억을 갖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때는 한 900석인가 2층까지 돼 있었지만 2층은 솔직히 볼 수 없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별로 의미가 없었고 1층 한 5, 600석 정도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팀은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뭐 창작 작품을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관객은 항상 꽉꽉 찼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니까 특히 제가 그 공연에 공을 많이 들였던 공연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그 소품이나 무대 제작에 있어서 되게 좀 막 그 설경을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되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되게 작업을 열심히 했고 대나무도 직접 산에서 비워와 가지고 막 꽂았고 물레방아도 빌려다가 막 눈이 덮인 그런 어떤 전통의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막 비가 새고 그래서 무대에 활용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바텐도 너무 없었고 그 시절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는 군산의 문화예술이 익산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 매체 하나가 바로 시민문화회관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뭐 조금은 발전해 있지만 좀 많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이 쇠퇴된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고 나서 바로 그 무렵에 5월 달경 이 무렵에 폐관을 했어요. 이게 시민회관이 폐관이 됐는데 폐관이 딱 되면서 좀 더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낙후가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별 표시가 안 나게 손님들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렇게 좀 느낌으로 있었는데 시민회관이 딱 폐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피부로 딱 느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가장 눈에 좀 두드러지게 나온 이렇게 보인 부분이 시민회관하고 관련된 꽃집들이 여기 참 많았었어요. 꽃집들이 많았었는데 꽃집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점점 줄어들더만 한 2년 정도 되니까 꽃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꽃집은 없어요. 사실은 저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지금 그 약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거기가 지금 방치된 지가 벌써 9년,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방치되고 있을 때 시내 한복판에 무슨 폐가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이게 조금 활용도가 있게 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괜히 지나가면 기분이 다운되거나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동네가. 네, 그런 생각은 지나다니면서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물이 준공되고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늙듯이 건축물도 같이 늙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수라든지 이제 창호에서 이제 뭐 결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보수가 매년 이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보수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다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 자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냐. 근데 물론 그 짓는 것도 나은 방법이긴 한데 저런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게 몇몇 도시에 없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전주나 뭐 익산이나 정읍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다 허물고 다 새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의 건축가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전국적으로. 진짜 저의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성장 과정을 함께한 진짜 상징적인 곳이에요, 저에게는. 그리고 군산 시민분들한테는 어쩌면 누구나 그곳에서 꽃다발을 한 번은 주고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설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곳에서 모두가 그곳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작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작은 아이가 특별해졌던 곳?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추억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만, 근데 그 추억이 이제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군산에서 예술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거기서 성장을 했고 자기 작품을 거기서 발표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들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흑수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은 그 시민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정말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